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한국축산학회 주관 제2의 온라인 학술대회의 이주제를 맡은 국립축산과학원 곽정훈입니다. 양력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친환경 축산업이란 무엇인가, 둘째 축산업의 이슈, 셋째는 국내 축산업 환경 현황, 넷째는 환경 분야의 연구 방향, 그리고 마지막 종합결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축산업이란 친환경 축산 개념으로서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하고 물질순환, 자연순환 등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동물복지 등 자연치유 능력 회복을 하는 가축 건강,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운 농촌 경관 유지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축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 구성 주요 요소를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환경 보전, 둘째는 자연순환, 셋째는 가축 건강, 그리고 건강 보전, 그리고 경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환경 보전과 자연순환, 그리고 가축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축산업의 이슈 둘러싸고 있는 최근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축종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가축 사육 주수 관련돼서 늘어나고 있지만 농가 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발전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둘째는 축산 농가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최신 기술, ICT 접목한다든지 하는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축산 농의 고령화에 따른 현장 접목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물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거새우 주당 사료비가 약 2.8배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가축 생산성에 대한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축산농가한테 이에 대한 부담이 갈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은 축산 환경에 대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에 따라서 스마트 축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T, ET, GT, NT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요구되고 있고, 이것이 축산업의 접목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 축산환경학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축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은 부가가치라든지 순환에너지, 먹거리 생산, 그리고 환경 보존도 우리나라 축산에서의 우리가 축산 환경 분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 축산 환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축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악취 민원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축산에 대한 부분으로서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안티 축산이라는 용어까지 생겨서 축산업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축 분야의 퇴비에 대한 수급 불균형, 특히 비료 성분이 농경지에 과다 투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질소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구지역이나 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축산 환경 쪽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결과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 농장, 건강한 가축,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질병 예방 등 축산 환경에 대한 친환경 축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 분야를 정책,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면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은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축산 스마트라든 동물복지, 특히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큰 요인인 오염원과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축 분야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하천이나 농경지에 됐을 때 이건 비료원이 아니라 비점 오염원으로서 요기되어 농전사의 갈등 요인에 작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ICT 동물복지에 대한 축산 요구가 지속 증가되고 있고 특히 축산 냄새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을 하는 데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축산 분야의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미세먼지 전구체인 아모니아가 가축 분야 1%가 생산되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야의 적정 처리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정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분야의 미세먼지 부분을 축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생 기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했을 때 가축 건강, 생산성, 축산 작업자에 대한 연구 부분도 사실은 지금 진행이 일부만 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또 미세먼지가 재난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에 사회 재난의 미세먼지에 추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축산에서의 미세먼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 환경 분야 연구는 크게 가축 분야 그리고 냄새, 미세먼지, 그리고 ICT, 동물복지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축 분야에 보면 크게는 이제 가축 분야 퇴비, 액비, 정화, 에너지와 유용에너지 회술, 축전 모델 5가지 요인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 공정, 처리 효율 및 정밀 관리 기술, 또 여기 ICT를 접목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퇴비, 액비, 정화 등에 대한 기술이 환경 친화적으로 영향평가 기술이 개발되어 있느냐, 또 이것이 현장 적용 및 산업화에 대한 부분 이런 꼭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빨간색 부분은 앞으로 현재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고 녹색 부분은 현재 연구 진행되는 중 그리고 보급 초기는 약간 빗금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TV의 경우에는 ICT라든지 현장 산업화까지는 접목이 돼서 이용되고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 친화적 영양 평가 기술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접목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액비와나 정화 처리도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바이오가스 부분이 일부 산업화가 돼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정밀 관리 기술이라든지 ICT 그리고 환경 친화적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제대로 접목이 안 됐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시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용자원 해소라든지 축정벽 적정 모델에 대한 부분도 우리 축산환경학회에서 앞으로 연구를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가축 분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자원을 이용될 수 있지만 잘못 이용되면 오염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 빨간 지도로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비료 성분의 지수 성분에 대한 오염 부하량이 너무 높게 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가축을 정밀 산업을 함으로써 좀 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농業도 환원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축산환경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가축 분야 분야나 냄새 부분은 1차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 분야 TF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냄새 부분도 측정을 하고 악취 방지소를 설치하고 여기다 축사를 개보수해서 양질의 퇴비 생산하고 축산 냄새 원서 차단을 하는 이런 체계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이런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이나 대학, 또 축산환경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가축의 정밀 사양 기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가 저감되는 사료를 개발해가지고 가축은 정상적으로 크면서 환경부하는 적게 되는 가축 생산성 유지하고 질소 인산이나 아모니아가스, 메탄가스는 감축되고 이에 따른 가축분 발생량이 저감되는 이런 기술의 그 사료 개발, 환경 저감 기술, 또 정밀 사양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 퇴비화에 하는 ICT 접목 예로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가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온도, 수분, pH, EC, 아모니아가스, CO2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를 수집하고 이것을 외부 기상청 정보와 연계해서 TV의 공정별로 TV의 그가 되는 진행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정 관리해서 최고의 TV 효율을 만들 거냐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앞으로 우리나라 가축분뇨 TV화가 나가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두 번째 예도 뭐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관리자가 기준으로 잡아서 교반기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하고 공기 공급량도 지금은 일방적으로 공급합니다만 TV화 상태에 따라서 적정량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을 알고리즘을 대서 플랫폼 되고 연결을 해서 센싱 정비까지 이용해서 실제로 TV화 시설에서의 각 공정별 단계별 최고의 그 TV화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 냄새, 축산 악취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축종별로 돼지, 닭, 한우, 젖소, 기타 가축, 배출원, ICT로 구분을 했고 여기다 요인을 냄새 물질의 주요 평가, 그러니까 성장 단계별 냄새 평가, 저장 기간, 계절별, 사용 밀도별, 가축 분뇨 처리 공정별 냄새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냄새 물질의 주요 물질 평가에 대해서는 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배출원도 일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장 단계별에 대해서나 성장 단계별에 대해서는 지금 돼지에 대해서만 일부 진행되고 있고 가축분의 저장 기간별 냄새 평가 그리고 계절 그리고 사육 밀도에 대한 부분도 축종에 따라서 돼지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 축종에 대한 연구가 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기타 가축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염소, 사슴 등 오리 등에 대한 냄새 배출원이라든지 성장 단계별 축산 냄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접목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부분에서 학계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 냄새 분야에서 ICT 접목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축산 냄새 미세먼지 연구를 하나 예를 들면 축산 이 냄새를 발생량과 처리를 적정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내부에 대한 농도, 배출량에 대한 인벤토리, 그리고 저감 기술, 이것을 축산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특히 축산 냄새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의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학적 영향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동물복지 분야가 그렇게 우리나라 오래된 연구가 있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돼지, 닭, 한우, 젖소, 기타 가축으로 나눴고 인증 기준은 젖소, 한우, 돼지, 닭에 대한 부분은 돼 있고요. 사육기술에 대한 부분도 보급이 되거나 일부 연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돼지하고 닭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돼 있고요. 한우나 젖소에 대한 부분은 사육기술, 축사시설, 축사 환경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기타 가축, 오리, 염소, 닭에 대한 사슴 등에 대한 기타 가축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접근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연구는 주로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로 해왔었는데요. 동물복지에서 대차 사육시설이라든지
그 동물복지 교육용, 농가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농가에서 보급되고 있고, 인증 기준이라든지 ICT 접목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연구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환경학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분야의 ICT 접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구분은 축경별로 높고요. 시설 자동화, 축산 환경 모니터링, 환경 제어, 개체 인식 등의 로봇 기술, 빅데이터까지를 요인을 두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시설 자동화라든지 축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4대 가축인 젖산후 돼지닭에 대해서는 뭐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돼지에 대해서는 환경 제어라든지 개체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원예 쪽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축산 쪽에서 빅데이터 활용 쪽은 아직 제대로 접근이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학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ICT 분야에서도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ICT 분야가 접목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2월 달에 국립축산과에서 발표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스마트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체계의 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환경 데이터, 그 생체 사양 데이터, 그리고 시설에 대한 데이터, 그 작업자라든지 경영에 대한 데이터, 이것을 검증을 하고 이 데이터를 그 컴퓨터 상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여기에서의 적정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을 돼서 이것이 또 실제로 농가에 가서는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활용 서비스에서는 맞춤형 쾌적 생산 관리, 여기에는 생산성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도 되고요. 지능형 축사 환경 제어 부분에서는 그 축사 내부에서의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자원 순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 최적화 관리를 위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절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친환경 축산업으로 갈 수 있는, 축산업이 친환경 축산을 갈 수 있는 하나의 활용 체계를 접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형 동작업을 해서 로봇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드리고 고효율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목을 해서 결국 빅데이터가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기술이 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우리 축산환경학회 회원들께서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뭐 앞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체계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할 거냐? 환경 데이터는 온도, 습도, 강우 감수, 풍속, 풍량, 그리고 사양 데이터는 급여량부터 유성분까지, 생체 데이터는 체온부터 뭐 영상, 음성까지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됐지만 이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환경 데이터면 과연 우리가 온도, 습도, 강우, 강수, 풍량, 풍속에 대한 부분만 검토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더 하느냐에 대한 더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학회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수집된 것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것이 실제로 자동 계측에 대해서 기반 최저 사양 진전 시스템을 예측을 하고 이것이 활용에 대해서 사양 관련 의사결정이라든지 젖소에서 산유량 유정분 기반 환경 제어라든지 발전 분만 예측, 그리고 건강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종합 패키지적인 차원에서의 IC 축산 스마트팜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환경 분야의 연구 특성을 보면 수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축산환경 분야는 크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 축산냄새, 동물복지, ICT, 미세먼지 5개의 요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외부 생산자 단체는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그 국가기관, 그리고 생산단체는 한돈 협회라든지 뭐 양돈협회, 낙농육협회 등의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친환경 축산 연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점이 뭐냐면 친환경 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축산환경 정답 연구를 하는 학회가 우리 축산환경 학회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내 축산 분야 전문가가 사실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회의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환경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약점을 보면 축산환경학회에서는 주로 이제 가축 분야의 생산, 축사 환경, 동물복지, 냄새 등에 대한 그 축산업에서의 그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축 분야 생산된 가축 분야가 농경에 환원되는 축산과 경주 연계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냄새나 대기에 대한 부분, ICT 공학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축산학을 전공한 분들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축산환경 가축 분야나 냄새 이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3D 업종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관련 연구에 대한 에러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큰 약점은 이제 축산환경 연구자 간에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아주 원활한 교류가 되어 있는데 교류의 창이 없어서 이것은 축산학회 홈페이지에서 주도적으로 학회의 그 정보가 교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축산환경 밴드를 한 2년 동안 유지하다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는데요. 많은 자료를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만 거의 혼자 공유를 하는 식의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어서 저도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축산환경학회에 주도적인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그 친환경 축산 분야 연구에서 외부 기회 요인은 가축분해 퇴비가 양질 퇴비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축산 냄새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야가 발생됨으로써 좀 더 능동적으로 축산환경 분야의 연구가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특히 가축분뇨 이용한 신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점차 감소가 되는 상태에서 가축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그리고 ICT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축산환경 분야의 발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외부 유협 요인으로 보면 전 국민에 대한 축산 냄새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안티축산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요. 그 축산 냄새 미세먼지에 대한 그 원인과 배출원, 그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못 되고 있고, 또 가축분뇨라든지 축산 냄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외산 ICT 기자재에 대한 국내 축산 기자재의 경쟁력 부족 등이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축산환경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강점 부분과 외부 요인에서 볼 듯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보 교류를 하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축산환경 분야 연구 추진은 목표는 제가 임의로 잡아왔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조기 정착이라는 걸 두고 뭐 약간 행정 냄새가 납니다만 현장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 가축 분뇨, 냄새, ICT, 동물복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를 추진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사업을 진행됐음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자원화, 냄새, 미세먼지, ICT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이나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정책 관련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다음에 우리 그 축산경 분야에 대한 연구도 우리 학회 주관으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학회 차원에서 축산농가 인식 개선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축산환경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지식 수준이 상승되고 능동적으로 축산환경 분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은 우리 축산환경학회, 국립축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학회, 대학 등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책 지원이나 관련 법규,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협업을 해서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하기 위한 그 지원 차원에서의 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회, 축산과학원, 환경관리원, 대학 등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 그리고 ICT, 축산냄새 가축분야 기술 수용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축산환경 오염 사전 차단 방지 기술을 습득하고 특히 농가에서의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냄새, ICT,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거는 학회라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코업을 해서는 게 좋겠습니다만 해서 새로운 지 않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최대 활용해서 농가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축산학회가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친환경 축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